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부터 포스코 DX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2% 가까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오는 포스코 DX의 등락폭을 보면요.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6,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근데 그 10배 정도의 상승이 난 근거는 실적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쵸? 관련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벤더들. 자, 하청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관계사들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모기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그러면 관련된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관계사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모기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을 내려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요. 여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5년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장기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 차트를 열어보면 현대차의 연간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2011,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 빠졌고 실적도 쭉 빠져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부품사들의 주가는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져야 부품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차에서 실적을 부품사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남았을 때 부품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부품사들이 자체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예를 들어서 부품사 A야. 그러면 부품사 A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부품사 A가 이익을 정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상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즉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에 따라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정해지고 가격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주가 상승이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을 보고 후발주에 대한 움직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부품사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자, 실적이 오락가락했죠. 계속해서. 그쵸?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E를 받아서 합니다. 이걸 홀딩스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홀딩스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무언가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포스코 DX는 포스코 홀딩스의 공장 관리나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를 무언가 할 때마다 포스코 DX, 즉 과거의 포스코 ICT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정확히 실적을 통해서 나와요. 자, 잘 보세요. 포스코 DX의 5년치 실적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600억대로 22년도에 점프를 합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익의 질, 즉 이익률을 보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죠. 그쵸? 22년을 기점으로 5%대를 받는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폭이다. 자,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7%, 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DX 쪽으로 할당되는 실적의 폭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격은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큰 앞으로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실제 포스코 DX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면 사실상 여기 자 1월달, 2월달에 강세 구간이 있어야 되고 3월달에도 강세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합니다. 2월달에 시세가 없었어요.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인 구간이 이때부터였는데 그런데 3월 후반부터는 강세폭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인 시세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이유를 토대로 강세를 보인 폭이 굉장히 컸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발생하고서도 여기까지 딱 횡보 구간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는 인정해줘야 된다. 자, 저는 항상 신고가 구간 이후에 주가를 매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고가 매매 그쵸? 여기는 없어야 되죠. 신고가 또 매매
그쵸? 근데 이 추가적으로는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안 빠져요. 물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보면 몇 프로입니까? 여기 보세요. 27% 하락이 나왔어요. 27% 하락이. 그런데 이 27% 하락에도 바닥에서 보면 10배 정도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하락폭은 사실상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굳이 어저께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생각해보세요. 포스코 DX는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더 나왔죠. 즉 포스코 DX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는 겁니다. 이 주도주면 주도주일수록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앞세워서 봐야 돼요. 아무리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무작정 보유한다, 무분별하게 보유한다,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한다, 무조건 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시세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기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왜?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고가까지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안전마진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철저하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뭐 거래소 간다 그런 걸 떠나서 어디에 있던 포스코 그룹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포스코 DX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가인 것에 대한 건 인정을 하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 고가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잡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단기 보유 전략에 집중하자. 왜?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물량을 비우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가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왜? 고가인 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자, 어저께 제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모두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포스코 DX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이고 오늘 급락이 나오는 신성 델타테크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 관련해서는 100%의 확률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조금 존재하지만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로 인해서 그 부분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즉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에 기반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9페이지에 걸쳐서 원론적인 부분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있죠.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포스코 DX, 홀딩스, 퓨처엠 이런 종목들처럼 대시세 구간에 내가 종목을 보유해서 진행을 하려면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이해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그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구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내라고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